안녕하세요. 행복씨앗입니다. 오늘도 시장을 정리하면서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오늘은 우리 코스피 차트 구경부터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보시는 화면은 우리 코스피 차트인데, 예전에 2018년도에 우리 코스피 차트는 이렇게 이 지수가 2600포인트를 찍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1450포인트까지 하락을 했다가 지금 이렇게 회복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시면은 오늘은 상당히 의미 있는 날입니다. 지난 8월 달부터 한 3개월 정도 이렇게 우리 코스피 지수는 박스권 흐름을 보였거든요. 그리고 오늘은 드디어 이 박스권을 돌파한 날입니다. 새로운 역사를 서기 시작한 첫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좋은 흐름 보이고 있는데, 잘하면은 우리 코스피 지수 2600포인트를 넘어가지고 정말로 우리 정시 역사상 새로운 신고가 탄생을 멀지않아 우리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우리 코스피 시장이 잘 나가는 것은 일단 지난 이렇게 3개월 동안 미국 대선이 있었다 아닙니까? 대선에 대한 불확실성이 아직 트럼프 대통령이 패배 선언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완전히 끝났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일단 뭐 대선은 종료가 되었고, 또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그동안 우리 시장을 많이 괴롭혔다 아닙니까? 아직 완전한 해결책이 나온 것은 아니지만 해결이 될 수도 있겠다고 하는 기대감이 지금 시장에 막 퍼져 있는 그런 상태이죠. 또 그리고 최근에 그런 상태이다 보니까 수급도 상당히 많이 좋았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이번 주만 하더라도 3조 2천억 정도 순매수를 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뭐 한국 주식을 팔고 싶어서 팔았겠습니까? 간단하게 생각하면 이렇게 됩니다. 우리 한국에 투자하는 이 외국인 투자자들은 세계 각지, 세계 각국에서 돈을 끌어모아 가지고, 어떨 때는 뭐 우리 연기금 같은 어떤 그런 기관들이 투자할 수도 있고요. 어떤 것은 뭐 사람들이 투자자들한테 펀드로 돈을 모아 가지고 투자할 수도 있는데, 그동안 이렇게 돈을 모아서 한국에 투자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어려우니까 너도 나도 펀드 해지를 했을 수도 있죠. 우리도 뭐 실제 그랬다 아닙니까? 그렇다 보니까 한국에서 주식을 팔아가지고 이렇게 돈을 빼갔죠. 빼갔다가 최근에 이제 사태가 좀 안정이 되면서 다시 돈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규모를 보게 되면은 최근 1년간 이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에서 뭐 이번 거 다 포함해가지고 25조 8천억 정도를 팔았습니다. 25조 8천억 팔았어요. 근데 이번 주에 얼마 매수했습니까? 3조 2천억 매수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수 여력은 충분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 우리 시장이 이렇게 최근에 상승을 한 것은 아직 코로나 바이러스 그런 사태가 해결된 게 아닙니다. 해결될 수도 있다는 기대감이 있는 거죠. 또 그리고 여기다가 하나 더 있는 게 뭐냐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 시장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주식시장이 속절없이 무너질 때 각국 중앙은행이 딱 방패를 세웠죠. 특히 미국 연준에서는 돈을 무제한으로 풀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 아닙니까? 또 세계 각국 정부에서 돈까지 막 무료로 나눠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실물 경기하고는 완전히 지금 그 자산 시장은 딴판으로 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 한번 보십시오. 전혀 딴판으로 놀고 있죠. 또 그리고 우리 주식 시장이 상승하는 거 역시 실물 경기하고는 전혀 딴판으로 놀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렇게 돈이 늘어나서 그렇다라고 볼 수가 있지요. 지금 우리 그 나라에 돌고 있는 돈을 보면은 지금 돈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뭐 이렇게 창궐하는 과정에 실물 경기는 좋지 않더라도 이렇게나 돈이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돈이 증가하다 보니까 돈의 가치가 하락할 수밖에 없죠. 그렇다 보니까 자연스레 부동산 가격이나 주식 가격은 오를 수밖에 없죠. 특히 부동산 같은 경우에 돈의 가치가 하락하면 부동산 가격이 상대적으로 재평가받아서 상승한다는 것은 당연시사입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부동산 정책을 실패하는 바람에 엄청나게 공급을 줄여버리는 그런 사태가 발생이 되어버렸다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도 현 상태에 있는 그대로만 한다 하더라도 돈이 늘어나서 부동산 어떤 가격 상승 요인이 있는데, 규제로 막 해가지고
이렇게 부동산 시장을 때려잡아 버리니까 수요는 있는데 공급이 줄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집이 무지막지하게 지금 막 오르는 겁니다. 그런데 자꾸 정부에서는 규제로 자꾸 끌어막으려 하다 보니까 심지어 경제를 많이 전공했다고 하시는 분, 대학에서 학교의 학생들 가르치시는 그런 분들조차도 뭐 시장은 정부를 이기지 못한다 하는 헛소리나 빵빵 해대사니까 제대로 된 정책이 나올 수 있겠어요. 일단 이렇게 정책의 실패가 우리 부동산 상승을 더 부추겼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여튼 뭐 이 돈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 그런 가운데 실물 경기는 아직 회복되고 있지 않습니다만은 계속 자산시장 가격은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돈을 그대로 들고 있으면 손해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부동산 투자하려고 그러면 대출 규제도 있고 또 한 번에 큰 돈이 들어가야 돼서 또 일반인들이 접근하기 마땅치 않죠. 따라서 그 대안으로서도 얼마든지 우리 주식시장 괜찮고 또 앞으로 계속 부동산 가격이 이대로 계속 올라버리면 정말로 일반 서민들은 부동산을 살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일단 부동산 시장이 째껴버리면 자산 증식의 수단은 이 주식시장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지난 10년 전 부동산 가격과 지금의 부동산 가격을 비교하고 또 지난 10년 전 주식시장 가격과 지금 현재 주식시장 가격을 비교했을 때 주식시장은 부동산 시장에 비해서 상당히 저평가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투자를 생각해 본다면은 앞으로 오를 가능성이 더 많은 곳에 투자를 하는 거고 또 상대적으로 저평가돼 가지고 싼 곳에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 저는 뭐 선택을 하라 그러면 여전히 주식 투자를 저는 선택을 하겠습니다. 뭐 이왕 돈 이야기 나온 김에 조금만 더 바라보면은 이 가계 신용 있죠. 지금 현재 요게 가정에서 대출을 낸 겁니다. 이건 대출도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이게 한 1600, 2, 4분기 기준으로 1637조 정도 된다고 합니다. 가계 대출 낸 게. 그래서 뭐 이것뿐만이 아니라 국가 부채도 엄청나게 높아지고 있죠. 그런데 언젠가는 우리가 부채 역습을 한번 당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전 장중시장에 잠시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죠. 그거 꼭 한번 주의를 기울여서 관심을 가지고 대비를 하셔야 됩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현재 우리 주식시장이 이렇게 상승하고 있는 것은 돈이 무지막지하게 늘어나고 가지고 돈의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돈에 대해서 예전에 제가 한번 정리를 해드렸죠. 우리가 쓰는 돈은 발행통화, 정말로 한국에서 찍어내는 돈이 있고 그 나머지는 부채입니다. 앞서 본 것처럼 이 신용 있죠. 이런 가계 신용. 이 가정에서 돈을 빌려서 돈을 만든 거잖아요. 이게 돈이 증가에 한 몫을 하는 겁니다. 또 그리고 우리 국가 부채 계속 늘어나고 있죠. 이것도 어떤 돈의 증가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죠. 그 결론은 돈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우리가 뭐 어디서 하늘에서 떨어진 게 아니라 부채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조금 더 무리를 써보면 이런 무리를 쓸 수가 있어요. 우리가 돈이 줄어든다고 하는 것은 즉 부채가 줄어든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돈을 갚아서 내가 돈을 갚았기 때문에 부채가 준다 그래 생각하면 안 돼요. 개인적으로는 그럴 수가 있지만 이 사회 전체적으로 보면 내가 다른 사람한테 돈을 갚는다는 것은 어디 다른 데서 벌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른 곳에 벌어올 때 그 사람이 또 부채를 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회 전체의 부채가 줄어든다는 것은 이론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러면은 진짜로 가능한 것은 무엇이냐? 바로 이 부채가 줄어든다는 것은 돈 떼먹는다는 겁니다. 즉 파산이 증가한다는 거예요. 그게 부채가 줄어드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번에 금융위기가 왔을 때 사람들이 막 망한다 그러잖아요. 100억을 만들어 넣어가지고 회사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그 망해버리면 내가 실제 투입한 돈은 100억이지만 그 시설이 낡아가지고 나중에 경매로 나갈 때는 10억에 팔려 나갈 수도 있어요. 그럼 그 나머지 90억은 뭐가 됩니까? 그냥 허공으로 날아가는 겁니다. 파산을 하게 되면 돈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경기 침체가 온단 말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경기 침체가 와가지고 파산이 늘어난다. 즉 돈이 줄어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정부에서 무제한으로 돈 줄게. 무제한으로 돈 줄게. 이게 미국 연준의 상가입니까? 보증서 줄게. 즉
돈이 사라지는 것은 내가 막아줄게 한 게 바로 그겁니다. 정부에서 결과적으로 한 조치는 돈을 빌려줘서 이 파산으로 사라지는 부분을 채웠다는 거지, 그러니까 부채가 줄어든다는 것은, 즉 파산이 증가한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정치하는 사람들은 돈을 줄이는 결정을 하기가 참 힘듭니다. 정치하는 사람들이 돈을 줄이는 결정을 한다는 것은 사람들이 망하도록 하겠다는 거예요. 참 믿기지가 않겠습니다만은, 돈을 줄인다는 것은 사람들을 망하도록 방조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사람들이 좋아할 리 있겠습니까? 니 때문에 내가 망했다고 다음에 표 찍어주겠어요? 정치한 사람들은 절대로 돈을 줄이는 결정을 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자세히 보시면은 돈은요 계속 늘어났습니다. 돈은 계속 그냥 늘어만 왔어요. 늘어나다가 뜻하지 않게 외환위기라든지 이런 이상한 사태를 맞이해서 돈이 그냥 사라지는 거지, 일부러 돈을 줄이는 결정하기는 참 힘듭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갖다가 조금 좀 좋은 말로 이야기하면은, 뭐 우리 경제용어로 연착륙 이런 게 있습니다. 뭐 긴축 이런 말 있죠. 또 다른 말로 하면 뭐 한국은행에서 금리 인상 이런 거 있죠. 그게 쉽게 말씀드리면 돈을 줄이겠다는 건데, 우리 사회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어느 정도를 파산시켜 보겠단 말이에요. 그런데 한국은행에서 총재님이 나와가지고, 자 이번에 시중에 돈이 많이 풀렸으니까 내가 한 30만 명 정도를 파산시켜 버리겠습니다. 돈으로 치면 한 3조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아니면 30조 정도 될 것 같아요. 그 정도 돈을 줄여서 파산시킬 거니까 대비하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사람들 막 뿔낼 겁니다. 막 성질을 막 낼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을 안 하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번에 금리 인상 결정을 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우려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또 그리고 경제학자들이 이야기할 때 사람들을 우리가 좀 파산시켜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게 되면 그 경제학자는 돌팔매를 맞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못하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경제가 연착륙할 수 있을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연착륙. 그러니까 연착륙 한단 말은 돈을 서서히 줄여서 그 파산하는 게, 사람들이 막 부도나고 파산하고 막 이래도 크게 사회 문제가 되지 않고 이렇게 잘 정리될 수 있을 정도로 될 수 있을까?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것들을 갖다가 너무 노골적으로 이야기하면 밤에되게 수차례 들이맞기 때문에 절대 그런 이야기 안 하죠. 그런데 보기 좋게 포장된 게 금리 인상, 또 그리고 뭐 연착륙, 뭐 경착륙, 뭐 그런 겁니다. 뭐 재수 없으면은 파산이 극적으로 늘어났던 시기는 바로 외환 위기 이런 것들도 파산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사람들이 경기 침체가 우려된다. 경기 침체 그 말도 돈이 사라진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파산이 늘어난다 이 말로 볼 수 있습니다. 하여튼 이 경제 용어가 굉장히 사람들 성질 안 나게, 아니면은 뭐 못 알아채게, 저기 뇌를 갖다가 가만히 듣고 보면은 뭔가 별로 좀 안 좋은 것 같은데 직접적으로 이야기하기는 좀 그렇고 아리송하게 만들죠. 하지만은 조금 더 큰 눈을 들고 세상을 딱 바라보다 보면 뇌를 갖다가 땡골 때리거나 뺨매때기 때리는 말들이, 밟아 죽이는 말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이해를 못해요.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하하하 웃고 지나가죠. 금리 인상되면은 내 죽을 줄도 모르고, 금리 인상 수혜주나 찾아서 찍찍 돌아다니고 있다고. 금리 인상이 되면은 내 현금 유동성이 잘 돌아가는지 생각해 봐야죠. 그런 거 생각 안 합니다. 그래서 이 자본주의 세상을 현명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배워야 됩니다. 배워야 됩니다. 자, 여튼 돈이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실물 자산을 부여하지 못한 사람들은 앞으로 더 가난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을 겁니다. 계속 자산이 하락할 거예요. 왜냐하면 돈의 가치가 하락하니까 월급 받는 가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지요. 또 그리고 연금 받는 사람들은 연금의 가치가 이렇게 계속 하락할 수밖에 없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기를 쓰고 부동산을 살라고 하는 겁니다. 영끌 해서라도 살라고 하는 겁니다. 기를 쓰고 주식을 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자연스러운 사람들의 본성입니다. 그런데 이 부동산 정책을 세리 잘못해가지고 공급을 갖다가 더 늘려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데, 공급을 갖다가 막 규제를 막 다 때려 막아버리기
버리니까 수요는 갑자기 돈의 가치 하락으로 늘어나는데 집값이 천정부지로 내솟을 수밖에 없죠. 그런 당연한 걸 가지고서 사람들이 그 자연스러운 그런 현상을 가지고 투기꾼이라고 막 몰아버리니까 사람들 확 열받는 거예요. 얼굴 빨개 가지고 있는 거예요. 때려 죽이려고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뻔뻔스럽게 모른 척하고 안 그러냐 하면은 참 무시가 더 편하는 거죠. 여튼 뭐 부동산은 그렇다 손 치더라도 우리는 더 가난해지지 않기 위해서 주식시장 쳐다봐야 됩니다. 자, 여튼 이 주식시장은 우리가 참 살아남을 수 있는 마지막 사다리입니다. 이번에 여러분들 꼭 살아남으셔야 돼요. 자, 여튼 우리 주식시장이 이렇게 박스권 돌파를 해서 새로운 역사를 써 내려가고 있고 이 기간에 외국인 투자자들이 약 3조 2천억 매수했다는 거예요. 지난 1년간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 25조 넘게 우리나라에서 주식을 팔았기 때문에 아직 매수 여력은 충분하다는 이야기를 제가 하고 있는 겁니다. 또 그리고 이거는 실물 경기하고 전혀 다르게 움직이는 현상인데 바로 그것은 돈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리고 돈이 늘어나는데 그 돈은 부채이기 때문에 언젠가 우리는 부채 역습을 한번 받을 거다. 그에 대비해서 시장은 너무 낙관적으로 보지 말고 항상 위험에 대비하는 습관을 들이고 가야 된다. 또 그리고 우리가 일상적으로 늘 듣는 말 중에서는 사람들 뒤통수 때리는 말들이 엄청 많은데 그러니까 금리 인상, 연착륙, 경착륙, 뭐 경기 침체 이런 말들 전부 다 파산시키겠다는 그런 건데 그걸 가지고 듣고서도 사람 몇 명 이래 굉장히 힘든 상황에 처하겠구나 생각 안 하고 무심결에 금리 인상한단다 이렇게 뭐 아무런 대응 없이 지나가다 보면은 웃고 즐기는 사이에 내 주머니는 뭐 엄선지죠. 가난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본주의 세상 살아남으려고 그러면 공부 많이 해야 돼요. 대충 어설프게 지나가면서 사람 뒤통수 때리는 말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 살아남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해 봅시다. 오늘 외국인하고 금융투자가 이렇게나 많은 거의 전업종을 매수했습니다. 금액으로 보면 약 1조 2,400억 정도로 순매수했어요. 자,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오늘 뭐 하락을 했는데, 보시면은 늘 말씀을 드렸죠. 이 플래너에서 지금 코스피는 계속 비중 확대, 이거 한두 번 보여드리는 거 아닙니다. 코스닥은 비중 축소라고 말씀드렸고, 물론 코스닥도 나중엔 가겠죠. 일단은 현재 차라리 코스피가 훨씬 낫다는 거고, 이 중소형주인데 계속 비중 확대로 이야기가 나왔었습니다. 특히나 최근에 보면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그동안 피해를 입은 업종들이 있죠. 그런 업종들이 잘 나갑니다. 그러니까 앞에 제가 정리를 해드렸다 아닙니까? 그런 것들 여러분들 관심을 가지고 살펴봐야 됩니다. 이 업종 추세, 비중 확대 축소 잘 보십시오. 자, 그리고 오늘 시장에서 큰돈 굴리는 세력들의 매수한 종목들을 보니까 이렇게 38종목이나 돼요. 또 굉장히 많죠. 그래서 요것도 일일이 다 살펴보기 힘드니까 최근에 우리 장중시장에 장기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되는 종목도 수급하고 전부 다 정리해가지고 제가 쫙 올려드리죠. 그런 것처럼 내일 이 38개의 종목 중에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살펴봐야 되는 종목들 내일 또 장중시장에다가 정리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주식시장은 또 특히 우리 주식시장, 주식 투자는 진짜 우리가 한 단계 올라설 수 있는 마지막 어떤 계층이동 사다리입니다. 이런 사다리를 갖다가 잘 타야 돼요. 남들이 이렇게 주식 투자 열심히 하고 살라고 안간힘 쓰고 있는데 헤헤 주식 투자는 투기여 하면서 놀고 있다가는 어느 날 이렇게 돼요. 이래 돼요. 아씨, 쟤는 좀 돈 좀 많이 벌었네 이래 되는데 왜 나는 내 주머니 하나도 없지 이래 되는 거예요. 남들이 주식 사고 부동산 살 때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 사는 거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것도 모르고 나는 뭐 캠핑이나 찍찍 다니고 뭐 차나 씩씩 바꿔 사고 뭐 대충 오늘이 좋은 게 좋은 것이 하고 살다가는 나중에 힘듭니다. 기회를 잘 잡도록 합시다. 오늘은 또 여기까지 정리해 주도록 합시다. 이상입니다.